네, 솔직 담백하게 질문에 답하다. 네, 온라인 직무 토크쇼 마이다스 길라잡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찾아뵙는 이 마이다스 길라잡이. 마이다스 길라잡이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직무 또는 분야에 대한 궁금증들을 솔직 담백하게 직접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직무의 담당자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시간인데요. 네, 오늘도 특별한 분야의 분들을 모셨습니다. 바로 공학기술용 소프트웨어 기획 분야와 그리고 개발 분야에 담당을 하고 계시는 세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제가 간단하게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건축 설계용 소프트웨어와 공학기술용 소프트웨어를 기획을 담당하고 계시는 이의연 과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음으로는 수치 해석 솔버 개발의 이상진 과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건설 분야 구조 설계 개발의 최배성 대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렇게 소프트웨어의 기획과 그리고 개발과 관련된 담당자분들을 모셨는데요. 네, 이렇게 세 분을 모시니 사실은 제가 좀 외톨이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사실은 개발에 대해서는 제 전문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 사실은 저도 굉장히 기대되는 직무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인데요. 오늘 좀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세 분, 제가 간단하게 이름은 소개해드렸는데요. 먼저 직무 얘기를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본인에게 직접 담당자님께 소개를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최배성 대리님부터 이혜영 과장님 순으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저희 회사에 있는 젠, E젠, N젠, 11, CIM, 디자인 플러스 UMD, GUX, 소이록스 등등등 설계 제품의 설계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학교에서 유체역학, 기계공학과 유체역학을 전공을 했고 작년 봄에 개발연구소 해석개발팀으로 개발팀 연구원으로 입사한 이상진입니다. 네, 올해 초부터 이제 해석개발팀에서 따로 분리되어서 CFD 팀으로 팀의 일원으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소프트웨어 전략기획실 이의현입니다. 저는 처음 입사는 기술팀으로 입사를 했었고 이후에 사업팀에 있다가 지금은 전략기획실에 있는 건데요. 소프트웨어 전략기획실은 개발기획실하고 같이 우리 회사에 있는 CAE나 CAD, BIM 소프트웨어들의 미래 방향을 설정하고 제품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그런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건축 설계 분야의 아키디자인이라는 제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의 소개를 좀 들어보도록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세 분의 이야기에는 직무의 얘기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세 분 모두 지금 하고 계신 일에 대한 이야기를 빨리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좀 직무에 대한 질문과 그리고 좀 소개를 한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다양한 아까 소개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좀 부서를 이곳저곳 경험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이혜영 과장님께 그러면 맡고 계신 직무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직무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업무고요. 기획은 아시는 것처럼 세상에 없었던 것들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괜찮은 그림을 그려내고 그런 것들이 가치 있게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구체화하는 일이 기획하는 업무입니다. 좀 추상적일 수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누가 예를 들어 나한테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들을 실제로 구체화하고 실현 가능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세부적으로 쪼개본 다음에 그거를 개발자가 개발할 수 있게끔 개발해 주는 것,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혜영 과장님, 방금 말씀해 주시면서 굉장히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없던 것을 이제 새롭게 만들어내고 또 그려낸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일반적인 기획팀보다는 조금 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라는 분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기보다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고 남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찾고 하는 역할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 분야로 제가 하고 있는 업무 기준으로 국한해서 이야기를 하면 제가 맡고 있는 프로그램의 사용자는 건축 설계자예요. 그래서 건축 설계자 또는 건축가 이런 사람들인데 이 업무를 하고 있는 제가 만약에 건축 전공자라고 하면 조금 낫겠지만 전공자가 아닌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사용자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용자도 좋게 잘 쓸 수 있는 형태로 기획을 하고 그거를 실현 가능하게 개발자가 구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까지가 이제 1차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나서 개발자 쪽에서 뭔가를 만들고 나면 그 이후에 그 프로그램이 실제로 의도대로 개발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 실제로 이게 사용자들한테 사용이 되었을 때 원하는 결과물을 적절하게 잘 얻을 수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이제 사업팀 쪽으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듣고 나니까, 이제 과장님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사실은 이 기획이라고 하는 게 그냥 저는 어떻게 보면 그 1차라고 표현하신 거기까지가 기획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무언가를 기획해서 넘겨주는 일까지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 그것을 실제 사용하고 또 뭔가 테스팅하면서 생기는 이슈들을 또 같이 고려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기획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훨씬 더 기획이라고 하는 것에 조금 넓은 분야, 넓은 직무로서의 역할을 들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진 과장님께 직무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간략하게나마 공학용 소프트웨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공학용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컴퓨터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제품의 설계, 제조 및 공정을 위해서 사전 검토 등을 지원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산업체에서 인턴을 해보신 분들은 보통 CAE 혹은 컴퓨터 지원공학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공학용 소프트웨어 사용의 목적은 무엇인가? 목적은 결국 제품의 성능을 설계 초기 단계에 정량적으로 이제 예측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설계 시에 이제 적용을 해서 최적 설계를 얻는다는 게 이제 주 목적이고요. 저희가 만약에 이런 공학용 소프트웨어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은 굳이 이제 이제 돈이 많이 들고 이제 시간이 많이 드는 실험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러면은 이제 제품의 이제 개발 기간 자체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공학용 소프트웨어라는 게 사실은 여러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주로 이제 수치 해석 개발이라는 거. 수치 해석 개발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보통 이제 계산을 담당하는 부분이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수학 문제를 푼다. 솔버라고 이제 불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수학 문제를 푼다? 그러면 제일 먼저 수학 문제를 보고 조건이 무엇인가를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머릿속으로 생각하겠죠.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봐야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공식을 적용해가지고 답을 얻어내야 되는가. 이 수치 해석 개발이라는 거는 바로 이 공학용 소프트웨어에서 우리가 공학적인 이제 식들을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일련의 순서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과정을 통해가지고 이제 정확한 답을 얻는 작업입니다. 굉장히 사실은 제가 걱정을 했었거든요. 제가 이 분야를 전혀 모르다 보니까 이해를 못할 줄 알았는데, 공학용 소프트웨어가 뭔지에서부터, 그리고 솔버라는 것을 예시로서 설명을 해주면서 굉장히 이해가 잘 됐습니다. 옆에 계신 두 분도 막 고개를 끄덕여 주셨는데, 이해가 좀 되셨나요? 네. 원래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네. 이제 잘 몰랐다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방금 얘기 들으신 걸 못 알아듣셨다면은 다시 돌리셔서 다시 들어보시면 됩니다. 네. 아마 2번, 3번 정도 들으면은 저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최회성 대리님께서도 좀 직무에 대한 소개를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팀에서는요, 국내외 설계 기준을 분석해서 저희 제품인 건축, 토목, 집안 제품의 설계 기능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탑재하는 것도 주 업무이긴 한데, 어떤 연구적인 것들도 좀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변이 기여도나 아니면 딥러닝을 통해서 어떤 구조물의 최적 설계하는 그런 연구적인 활동도 좀 하고 있으니까 지원 좀 해주세요. 네,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딥러닝이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단어들, 이런 것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말씀 주시겠어요? 일단 딥러닝 같은 경우는, 일단 인풋과 아웃풋 사이에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을 어떤 펑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펑션 자체가 비선형성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을 때, 그리고 그 펑션을 내가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어려울 때 그냥 트레이닝을 시켜주거든요.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을 갖고
계속 트레이닝을 해주면 어떤 시스템의 펑션이 생기게 되는데 이걸 만들어주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딥러닝. 제가 한국말을 하신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 경험이 많은데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시청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 사실은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제가 웃기게 보이겠죠. 잘 이해가 안 가는 거는. 하지만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 3분의 이런 직무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들어봤는데요. 제가 좀 주목했었던 단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현이라는 단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검증이라는 단어.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해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무언가를 실현해내고 그리고 그 실현한 것을 바탕으로 검증과 그리고 해석들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기획하여 개발하는 말 그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알아갈 수 있게 좀 더 잘 알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굉장히 위대한 또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을 여기 모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그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얘기만 들어도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알겠는데요. 근데 좀 실제 일을 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게 사람한테 필요하듯이 보람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 일 속에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업무를 하시는 중에 좀 보람을 느꼈었던 그런 사례들, 에피소드들이 있다라면은 좀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이상진 과장님부터 먼저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업무가 이제 업무상에서 이제 느끼는 보람이라고 하면은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딩을 하고 검증을 하고 그 검증이라는 게 참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좌절도 많이 하게 만들고 힘들고 이제 그것들을 이제 견뎌가면서 몇 달씩 고생을 해가지고 기능 한 개를 개발했다. 그러면 이제 그 기능이 이제 보통 이제 소프트웨어를 쓰시면은 이제 사용자들이 이제 보게 되는 인터페이스에 이제 추가가 되는데 추가가 되면은 저희가 힘들게 뭔가를 코딩을 하고 짰는데 그것들은 결국에는 그 인터페이스 위에 단추 하나 입력창 한 개로 남게 되거든요. 사용자들은 거기다가 이제 값을 넣고 클릭만 해주면 되는 거고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돌아가는 건데 정말 싱거운 얘기지만 그런 것들 한 개 한 개가 이제 돌아가는 거를 이제 확인할 때마다 그때가 제일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물론 또 개발팀이라서 개발팀의 어떻게 보면 업무적인 특성 중 하나는 좋을 수도 있지만은 결국은 사용자들이랑 직접적인 접촉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쓰는지 저희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은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는 거죠. 이분들이 필요해서 이 기능을 쓰는데 이 기능은 내가 만든 기능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잘 써주기를 아니면 잘 쓰고 있는 모습을 상상할 때마다 그냥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그리고 실제로 구현해낸 것을 사람들이 쓰는 모습을 상상했을 때 그것에 한순간 한순간 보람을 느낀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최회성 대리님 보람을 느꼈었던 또 사례가 있다면 들려주세요. 일단 개발하는 과정은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고통이 수반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고통 속에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때는 결국은 출시할 때예요. 출시할 때 이제 제품을 출시하게 되면 대규모 세미나를 합니다. 강남에 있는 무슨 빌딩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때 개발자들도 가요. 가면은 이제 또 내가 만든 제품을 사고 싶어서 그리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고 싶어서 오시는 그런 사용자들을 보면서 좀 보람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거기 가면은 이제 또 지금 제품 브로셔가 또 있거든요. 네. 제품 브로셔를 딱 보면 무슨 기능이 이번에 출시가 돼서 탑재가 됐고 맨 뒤에 보면 만든 사람의 얼굴과 이름이 딱 들어가요. 개발자 얼굴이. 그런 거를 딱 보면은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웠지만 이렇게 잘 출시해서 여기 오신 분들이 잘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좀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뭔가를 남기고 간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뭔가를 남기고 가는 것이 그렇게 내가 만들어낸 것으로 또 더 많은 사람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것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걸 만들고 떠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멀리 봤을 때는 정말 멋진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이혜영 과장님, 네, 한번 또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고객사를 방문했었는데 이제 고객사에서 그쪽 설계자가 이야기를 하기를
저희한테 이 프로그램은 나만 쓰고 싶은 프로그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말의 의미가 사실 이제 저희 회사에서 만드는 프로그램이 전문적인 프로그램이라서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전문적인 프로그램이라 가지고 그 프로그램의 성능이나 기능 자체가 이제 그 회사의 경쟁력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경쟁력이 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은 결과물을 좀 더 다른 회사보다 더 빨리 만들 수 있고 더 쉽게 만들 수 있고 하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자기 혼자만 쓰고 싶은 프로그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으로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저희한테는. 저희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굉장히 인기 있는 연예인이나 아니면 굉장히 재밌는 게임 또 음악 같은 거 있으면 나만 듣고 싶은, 나만 보고 싶은 약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그만큼의 가치가 너무나 나한테 소중하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만한 평가 또는 그만한 칭찬 또는 좋은 말이 어딨나 싶을 정도로 정말 멋진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없던 것을 현실 속으로 만들어내서 그 구현된 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쩌면은 우리 이 분야의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보람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클 수 있다. 그러나 그 보람을 또 만들어내는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또 과정이 있었기에 이런 것들이 또 더 보람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우리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궁금한 거는 그래서 내가 여기 갈 수 있냐? 이게 사실은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맞는 사람인가 또는 내가 여기에 맞으려면 어떤 역량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이희영 과장님부터 이번에는 이 분야에 일을 하는 친구가 좀 갖추었으면 하는 역량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통찰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현혹되지 않고 그리고 그 문제가 갖고 있는 본질을 잘 볼 수 있다고 하면 결국에는 사용자가 이야기하는 그 요구사항을 그 요구사항에 휘둘리지 않고 그 요구사항이 갖고 있는 이면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능력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무언가를 바라볼 때 그거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내용, 그리고 사물을 꿰뚫어보고 정말로 논리적으로 그리고 이론에 맞추어서 무언가를 실현해내고 만들어내는 것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 지금 자신이 갖추고 있는 전공 이런 거에 국한되기보다는 과감하게 도전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최배성 대리님 분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역량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요? 일단 저희 팀에서 필요한 역량은요. 일단 설계 도서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구현하는 능력. 네. 그 다음에 그걸 테스팅하는 능력. 그 다음에 개발 관리하는 능력. 네. 그리고 신기술을 도입해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등등이 필요한데 제가 생각하기엔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장인정신인 것 같아요. 장인정신. 네, 그런 것보다도 어떤 장인정신이 좀 있어서 왜냐면 저희가 만드는 그 구조물에 하는 일이 구조물의 안정성과 사용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결과값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을 일처럼 하면 안 되고 장인정신으로 이 제품을 내 자식이다. 그리고 이 제품이 곧 나다라는 마음으로 만들어야지만 실수가 없고 그리고 그 제품이 완전 무결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장인정신, 애정, 제품에 대한 애착, 그런. 내가 만들어내는 가치에 대해서 진짜 애정을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자부심과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실 수도 있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이상진 과장님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논리적인 사고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논리적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은 얼마나 목표를 정해놓고 그거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도달하냐, 얼마나 순서를 잘 짜고 과정을 잘 짜가지고 계획을 잘 짜서 빨리 정확하게 이제 그 목표를 달성하냐인데, 그럼 일이 즐겁고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 저는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논리적으로 이제 사고라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논리가 갖춰져 있으면은 뭔가 순서들을 짤 때도 훨씬 더 좀 더 체계적으로 짤 수 있고 실수를 줄일 수 있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면 그만큼 시간도 아끼고 내 노력도 아낄 수 있고
네, 그런 일들이 이제 진행되다 보면 일이 좀 재밌어집니다. 네, 지금까지 세 분에게 우리 팀에 또는 우리 파트에 지원을 하게 될 분들이 좀 가졌으면 하는 역량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 지금 사실 시청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마이다스 IT 지원할까? 말까? 내가 해도 되나? 하면 안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 회사에 입사를 희망하고 있는, 마이다스 IT 회사에 입사를 희망하고 있는 분들께 좀 한마디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라면 난 이런 말 전하고 싶습니다라는 거를 한마디씩 듣고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려 합니다. 일단 저희 팀은 설계 기능을 개발하는 팀인데요. 그래서 필요한 역량이 크게 두 가지예요. 어떤 구조적인 구조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이랑 이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인데, 사실 두 가지 모두 갖췄으면 좋긴 하겠지만 사실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개발 기술은 여기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뭘 만드는 걸 좋아하고 뭐 레고 같은 거나 뭐 장난감이나 아니면 뭐 자동차를 붙이는 걸,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냥 주저없이 지원해 주시면 여기에서 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재밌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하다 보니 재밌어지더라라는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와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배우고 자기 개발을 통해 가지고 뭔가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저희 마이다스 IT 그리고 수치 해석 개발팀이 아마 일로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좋은 정착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원하시는 분들 모두가, 그리고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가 열심히 준비했고 열심히 살아왔고 많이 준비하셨고 충분히 고민 많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 갖고 열심히 하시면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진심 어린 우리 세 분의 기술 분야의 또 담당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결국에 머릿속에 남는 가장 큰 두 개의 단어, 바로 실현과 가치인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들과 함께 우리가 실제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가치를 중심으로 무언가를 실현시켜 나가는 일들을 함께 하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현이라는 단어가 나온 만큼 실제 마이다스 IT의 채용에 도전하시는 모든 분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는 그러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진심으로 저희 모두 응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기술 분야의 인사로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로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 봅시다.